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녀 교육은 또 부모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실시간 검색어 보시면 남경필 경기지사 이름이 올라와 있고 그 또 남경필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하. 그 아들이 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집에서 했다. 시인을 했고 이미. 그리고 아들이 20대 중반쯤 되지 않았나요? 26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군대 기억이 군대에서 나는데. 군복무를 얼마 전에 마쳤죠. 예, 그래서 군대에서 논란을 일으켰죠. 예. 그 후임 병사 성추행 논란이 있었죠. 군 가혹행위가 계속 있던 와중에 여러 사례가 걸렸었는데 이 남경필 지사 아들도 군복무를 할 때 부하 사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특히 이제 성적인 추행을 했다. 이게 네. 무리를 크게 빚어서 당시 남경필 지사 사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들인데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 나왔는데 이번에 마약을 해서 마약으로는 이제 처음 초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게 상습적이었던 것인지 여주애를 이제 묻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항으로 가져오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 예, 2g의 예. 필로폰이 적발이 된 거고요. 2g이면 네.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래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거 딱 나왔는데 왜냐면 구람하게 되면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하는 게 경찰 발표가 딱 나오는데 취재가 미진했네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아침에 갑자기 터진 속보라서. 왜냐면 2g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감이 없기 때문에 네. 몇 회 투약할 수 있는 양 이걸 바로 발표하는데 네. 그런데 보니까 적은 양은 아닌데 적은 이거. 양은 아니에요. 예. 이게 한 차례 아니고 여러 차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집에서 투약을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게 전날, 당일날 이 체포된 날, 긴급 체포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현행범은 아니고 수사망이 좁혀지다가 긴급 체포가 된 거예요.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서 집에서 투약했다. 그럼 이제 결국은 뭐 부모, 남경필 지사 다 책임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정치적 파장 이해운 전 대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바른정당이 지금 간신히 이제 원내교섭단체 20석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파란이 벌어지고 있는. 저 남경필 지사가 오늘 오전에 이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급히 지금 일정을 정리하고 지금 귀국하겠다라고 독일 출장 중이거든요. 예. 자, 남겼죠. 1회 투약량이 0.03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67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면 이제 경찰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것 외에 판매 목적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적은 양이 아니다. 가능한 양이네요. 예. 왜냐하면 경찰이 보기에는 다각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실질적으로 투약하는 이 필로폰은 왜 필로폰. 필로폰은 왜 중하게 보냐면 맞는 순간 중독이에요. 그게 평생 못 끊는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그 대마 같은 경우도 금단성이 좀 떨어져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마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코케인 같은 경우도 금단성이 필로폰보다는 덜해요. 그런데 필로폰은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약 아니에요. 그 중남미하고. 근데 이걸 한번 맞는 순간 맞는 그 순간에 중독이 된다. 한 번만 맞아도. 맞는 순간. 네. 마약을 너무 잘하시네요. 예. 네. 아니 제가 그 약국집 아들아니에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장윤성 기자님 뭐 가져오셨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 7월에 이제 G20 그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셨는데요. 예. G20이니까 예. 친문 맞네. 아, 그러네요. G20 하면은 예. 반문. 아, 그래요? G20 하면. 아, 왜냐면 뭐지? 3D. 예. 3D 하면은 친안. 아, 그래요? 3D. G20. 아니, 좋아요. 기자도 모르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어찌됐든 지난 7월에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다자 외교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발표할지 굉장히 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이야기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마도 한국의 많은 기자들 특파원 포함해서 뭐 미국이야 뭐 괜찮지만 한국의 많은 기자들이 집에 못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밤 11시 연설을 보고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강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금요일이죠. NSC에서 화성 12형 발사 이후에 나온 게 북한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죠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북한이 지금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이 대화 기조에서 지금까지 생긴 이 상황 변수들을 종합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평화겠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이게 평화의 메시지가 나오긴 할 텐데 그러니까 대화와 제재 이 두 가지 양날의 칼을 어떻게 가져갈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가장 초강력 최초로 원유 공급을 제재에 포함시켰다. 네. 부분 차단하죠. 의미를 갖고 있는 2375 제재안도 결국은 마지막에 군사 옵션을 배제한 외교적 방법, 평화라고 하는 표현은 굳이 안 쓰고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하려면 뭐 한 대 땅 쏘고 외교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예. 외교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게 유엔 총회가 국제 무대잖아요. 네.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제 기조연설하고 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외에도 이제 뭐 세계 정상이 다 모이기 때문에 지금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텐데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그렇죠. 더 좀 압박을 강화하는데 주력이 모아질 것이다. 예. 이번 주에는 주로 이제 외교전의 전개로 보여지고요. 자, 이게 오늘 아침에 이 뉴스가 하나 아마 실검에 지금 올라와 있어서. 요건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건데.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이 얘기도 해줘 밤 11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엠바고로 걸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렇죠. 아니요. 미국에서 걸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청와대가. 아 청와대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할지 모른다.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기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예. 보면서 우리 대통령의 연설문도 수위 조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 요 정도로 이게 하겠습니다. 신베를린 선언 때도 똑같은 양상이었는데 그렇죠. 상당히 이제 대북 논조를 강하게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원래대로 평화의 길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청와대는 분명히 온건한 연설과 강경한 연설이 경우의 수에 따라 준비돼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을 듣고 무슨 말을 할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청와대도 지금 미리 그 연설문을 유포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당일 실시간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 이런 강원국 씨 의미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썼었던 강원국 씨 표현에 따르면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장관들 쭉 연설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미리 준비된 연설문이 있어도 상황에 맞게 넣고 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결정했다. 그 평생 20년 30년을 노무현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정도면 충분히 하시리라. 뭐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을 또 믹스하는 그렇죠. 것이 믹스하는 있을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수위 조절을 예. 하게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G20에서 캐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했던 그 비전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경제 문제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14선언 10주년이에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성묘 뭐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렵게 된 마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찌됐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변화 발전된 관계를 위해서는 대화의 기조, 평화의 기조 이어갈 수 그렇다고 전쟁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는 계속 이어갈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수위가 어떤 수위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근데 러시아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을 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 풀뿌리를 먹더라도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 개발을 중지하고 완성될 때까지 갈 것이다 하고 또 러시아의 한 외교 차관 외교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북이 미국과의 대화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죠. 과연 미국의 지금 입장을 신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뢰할 것이냐 모션까지 취하시면서 아니 밖에서 음악 얘기하고 음악 안 한다고. 안 한다. 왜 얘기 많아요 오늘. 아이고 그렇구나. 예.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 11시
오늘 밤? 오늘 아니요. 아니에요. 목요일 밤. 목요일 밤, 밤에요? 21일. 또 목요일 밤에요? 예, 21일 목요일 밤 11시. 네.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오늘 밤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냥 한참 남았어요. 오늘 밤 그래서 나 오늘 밤에- 가시죠. 예, 오늘 뉴욕으로 그런데 출발합니다. 조금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이 북핵 문제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예. 자, 북한은 핵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 연말에 핵 보유 선언을 스스로 할 것이다. 거기까지 갈 거예요. 네. 그 전에 접을 리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도발 몇 번 더 할 거다. 이 각오까지는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핵은 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그렇죠. 미국을 못 믿는 상황에서 미국과 딜을 하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북미 회담 얘기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톤 조절에 들어갔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 있다라고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대화의 얘기가 나왔고 네. 올해 연말쯤 이제 대학 교수들이 뽑는 올해의 사자성어 한반도를 둘러싼 사자성어 이게 나오겠죠. 날 좀 보소. 네, 아마 이번 연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 꼭 하실 겁니다. 평화의 그럼요. 올림픽을 그렇죠. 만들어 달라 국제사회가. 이미 그걸 제안했는데 북에 한번 묵살이 됐는데 네. 다시 예. 출전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또 한 번 그렇습니다. 남북한 공동팀 네. 얘기하겠죠.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 있습니다. 예, 아직 충분합니다. 많이 남았어요. 예. 그럼요. 예. 예.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돌파했었던 가장 좋은 수단이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슬슬 넘어갈게요. 너무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창의력이 떨어져서 작가들 써주고 다 읽어요. 103.5MHz.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자, 방송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SBS. 프로그램 이름 기억해야 돼요.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이름 기억해야 돼요. 정봉주. 왜? 11월 들어오면 또 청취율 조사 들어갑니다. 예, 이번에 두 배로 뛰지 않으면 이제 이 마이크 내려놔야 돼요. 아, 잘려요? 아니요. 셀프 파워. 마이크를 내려놓겠다. 아. 한 1분 동안. 아니 파업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아니, 얘기 먼저 해야 돼요. 남경필. 그럼 교육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원래는 사립 유치원 얘기 좀 이따 드릴 텐데 그 전에 이 자녀 교육은 또 부모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실시간 검색어 보시면 남경필 경기지사 이름이 올라와 있고 그 또 남경필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어허. 그 아들이 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집에서 했다. 시인을 했고 이미. 그리고 아들이 20대 중반쯤 되지 않았나요? 26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군대 기억이 군대, 나는데. 군대에서 군복무를 그 이제 얼마 전에 군복무에서, 마쳤죠. 예, 그래서 군대에서 논란을 일으켰죠. 예. 그 후임 병사. 네, 성추행 논란이 예. 있었죠. 군 가혹행위가 계속 있던 와중에 여러 사례가 걸렸었는데 이 남경필 지사 아들도 군복무를 할 때 부하 사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특히 이제 성적인 추행을 했다. 이게 네. 무리를 크게 빚어서 당시 남경필 지사 사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들인데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 나왔는데 이번에 마약을 해서 마약으로는 이제 처음 초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게 상습적이었던 것인지 여주애를 이제 묻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항으로 가져오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 예, 2g의 예. 필로폰이 적발이 된 거고요. 2g이면 네.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래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거 딱 나왔는데 왜냐면 구람하게 되면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하는 게 경찰 발표가 딱 나오는데 취재가 미진했네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아침에 갑자기 왜냐- 터진 속보라서. 왜냐면 2g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감이 없기 때문에 네. 몇 회 투약할 수 있는 양 이걸 바로 발표하는데 네. 그런데 보니까 적은 양은 아닌데 적은 이거는. 양은 아니에요. 예. 이게 한 차례 아니고 여러 차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집에서 투약을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게 전날, 당일날 이 체포된 날 긴급 체포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현행범은 아니고 수사망이 좁혀지다가 긴급 체포가 된 거예요.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서 집에서 투약했다. 그럼 이제 결국은 뭐 부모, 남경필 지사 다 책임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정치적 파장 이해운 전 대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바른정당이 지금 간신히 이제 원내교섭단체 20석 유지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파란이 벌어지고 있는. 저 남경필 지사가 오늘 오전에 이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급히 지금 일정을 정리하고 귀국하겠다라고 지금 독일 출장 중이거든요. 예. 자, 남겼죠. 1회 투약량이 0.03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67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면 이제 경찰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것 외에 판매 목적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적은 양이 아니다. 가능한 양이네요. 예. 왜냐하면
경찰이 보기에는 다각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실질적으로 투약하는 이 히로폰은 그 필로폰은 왜 중하게 보냐면 맞는 순간 중독이에요. 그게 평생 못 끊는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그 대마 같은 경우도 금단성이 좀 떨어져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마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코케인 같은 경우도 금단성이 필로폰보다는 덜해요. 그런데 필로폰은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약아니에요. 그 중남미하고. 근데 이걸 한번 맞는 순간 맞는 그 순간에 중독이 된다. 한 번만 맞아도 맞는 순간. 네. 예. 마약을 너무 잘하시네요. 예. 네. 아니 제가 그 약국집 아들아니에요. 예. 아니 지금 저 이 봉도사님 핸드폰을 딱 보니까 계산기가 켜져 있는데 딱 이게 26.6666 해서 바로 계산을 네, 근데 참 이게 일반 진짜 중독성이 평범한, 예.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정봉재 정치적 마성의 중독성. 광고 듣고 2부 계속 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않는다. 이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 연말에 핵 보유 선언을 스스로 할 것이다. 거기까지 갈 거예요. 네. 그 전에 접을 리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도발 몇 번 더 할 거다. 이 각오까지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핵은 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그렇죠. 미국을 못 믿는 상황에서 미국과 딜을 하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북미 회담 얘기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톤 조절에 들어갔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 있다라고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대화의 얘기가 나왔고 네. 올해 연말쯤 이제 대학 교수들이 뽑는 올해의 사자성어 한반도를 둘러싼 사자성어 이게 나오겠죠. 날 좀 보소. 네, 아마 이번 연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 꼭 하실 겁니다. 평화의 그럼요. 올림픽을 그렇죠. 만들어달라 국제사회가. 이미 그걸 제안했는데 북에 한번 묵살이 됐는데 네. 다시 네. 출전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또 한 번 그렇습니다. 남북한 공동팀 네. 얘기하겠죠. 시간 있어요? 그렇죠. 시간 있습니다. 예, 아직 충분합니다. 많이 남았어요. 예. 그럼요. 예. 예.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돌파했었던 가장 좋은 수단이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슬슬 넘어갈게요. 너무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창의력이 떨어져서 작가들이 써준 거 다 읽어요. 103.5MHz.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자, 방송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SBS. 프로그램 이름 기억해야 돼요.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이름 기억해야 돼요. 정봉주. 왜? 11월 들어오면 또 청취율 조사 들어갑니다. 예, 이번에 두 배로 뛰지 않으면 이제 이 마이크 내려놔야 돼요. 아, 잘려요? 아니요. 셀프 파업. 마이크를 내려놓겠다. 아. 한 1분 동안. 아니 파업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아니, 얘기 먼저 해야 돼요. 남경필. 그럼 교육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원래는 사립 유치원 얘기 좀 이따 드릴 텐데 그 전에 이 자녀 교육은 또 부모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실시간 검색어 보시면 남경필 경기지사 이름이 올라와 있고 그 또 남경필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어허. 그 아들이 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집에서 했다 시인을 했고 이미 그리고 아들이 20대 중반쯤 되지 않았나요? 26살입니다. 그러니까요. 딱 그 군대 기억이 군대, 나는데. 군대에서 군복무 뭐 단 이제- 이야기네요. 예. 왜냐하면 경찰이 보기에는 다각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실질적으로 투약하는 이 히로폰은 그 필로폰은 왜 중하게 보냐면 맞는 순간 중독이에요. 그게 평생 못 끊는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그 대마 같은 경우도 금단성이 좀 떨어져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마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코케인 같은 경우도 금단성이 필로폰보다는 덜해요. 그런데 필로폰은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약 아니에요. 그 중남미하고. 근데 이걸 한번 맞는 순간 맞는 그 순간에 중독이 된다. 한 번만 맞아도 맞는 순간. 네. 예. 마약을 너무 잘하시네요. 예. 네. 아니 제가 그 약국집 아들아니에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장윤성 기자님 뭐가 좋으셨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 7월에 이제 G20 그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셨는데요. 예. G20이니까 예. 친문 맞네. 그러네요. G20 하면은 예. 반문. 아, 그래요? G20 하면. 아, 왜냐면 뭐지요? 3D. 예. 3D 하면은
박친안 아 그래요? 3D G20 아니, 좋아요. 기자도 모르는 걸 어떻게 오늘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어찌됐든 지난 7월에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다자 외교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발표할지 굉장히 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이야기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마도 한국의 많은 기자들 특파원 포함해서 뭐 미국이야 뭐 괜찮지만 한국의 많은 기자들이 집에 못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밤 11시 연설을 보고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강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녀 교육은 또 부모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실시간 검색어 보시면 남경필 경기지사 이름이 올라와 있고 그 또 남경필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아들이 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집에서 했다. 시인을 했고 이미. 그리고 아들이 20대 중반쯤 되지 않았나요? 26살입니다. 그러니까요. 딱그 군대 기억이 군대, 나는데. 군대에서 군복무를 군복무에서, 얼마 전에 마쳤죠. 예, 그래서 군대에서 논란을 일으켰죠. 예. 그 후임 병사 예, 성추행 논란이 예. 있었죠. 군 가혹행위가 계속 있던 와중에 여러 사례가 걸렸었는데 이 남경필 지사 아들도 군복무를 할 때 부하 사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특히 이제 성적인 추행을 했다. 이게 네. 무리를 크게 빚어서 당시에 남경필 지사 사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인데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 나왔는데 이번에 마약을 해서 마약으로는 이제 처음 초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게 상습적이었던 것인지 여주애를 이제 묻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항으로 가져오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 예, 2g의 예. 필로폰이 적발이 된 거고요. 2g이면 네.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래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거 딱 나왔는데 왜냐면 9g 하게 되면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하는 게 경찰 발표가 딱 나오는데 취재가 미진했네요. 그러네요. 예. 네. 아침에 갑자기 왜냐- 터진 속보라서. 왜냐면 2g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감이 없기 때문에 네. 몇 회 투약할 수 있는 양 이걸 바로 발표하는데 네, 그런데 보니까 적은 양은 아닌데 적은 이거- 양은 아니에요. 예. 이게 한 차례 아니고 여러 차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집에서 투약을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게 전날 당일날 이 체포된 날 긴급 체포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현행범은 아니고 수사망이 좁혀지다가 긴급 체포가 된 거예요.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서 집에서 투약했다. 그럼 이제 결국은 뭐 부모 남경필 지사 다 책임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정치적 파장 이해운 전 대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바른정당이 지금 간신히 이제 원내교섭단체 20석 유지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파란이 벌어지고 있는. 저 남경필 지사가 오늘 오전에 이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급히 지금 일정을 정리하고 지금 귀국하겠다라고 독일 출장 중이거든요. 예, 자, 남겼죠. 1회 투약량이 0.03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67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면 이제 경찰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것 외에 판매 목적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적은 양이 아니다요. 그런데 이번에도 청와대는 분명히 온건한 연설과 강경한 연설이 경우의 수에 따라 준비돼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을 듣고 무슨 말을 할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청와대도 지금 미리 그 연설문을 유포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당일 실시간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 이런 강원국 씨 의미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썼었던 강원국 씨 표현에 따르면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장관들 쭉 연설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미리 준비된 연설문이 있어도 상황에 맞게 넣고 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결정했다. 그 평생 20년 30년을 노무현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정도 뭐 충분히 하시리라. 뭐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을 또 믹스하는 그렇죠. 것이 믹스하는 있을 것일 수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수위 조절을 예. 하게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G20에서 캐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했던 그 비전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경제 문제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14선언 10주년이에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성묘 뭐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렵게 된 마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찌됐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변화 발전된 관계를 위해서는 대화의 기조, 평화의 기조 이어갈 수 그렇다고 전쟁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는 계속 이어갈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수위가 어떤 수위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근데 러시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쪽 입장을 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 풀뿌리를 먹더라도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 개발을 중지하고 완성될 때까지 갈 것이다 하고 또 러시아의 한 외교 차관 외교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북이 미국과의 대화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죠. 과연 미국의 지금 입장을 신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뢰할 것이냐 모션까지 취하시면서. 아니 밖에서 음악 얘기하고 음악 안 한다. 안 한다. 할 얘기 많아요 음악 오늘. 들어야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예.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 11시 오늘 밤? 오늘 아니요. 목요일 밤. 목요일 밤에요? 21일. 목요일 밤에요? 네, 21일 목요일 밤 11시. 네.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오늘 밤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한참 오늘, 남았어요. 오늘 밤 그래서 나 오늘 가시죠. 예, 오늘 그런데 뉴욕으로 조금 출발합니다.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이 북핵 문제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예. 자, 북한은 핵 포기하지 않. 지난 금요일이죠. NSC에서 화성 12형 발사 이후에 나온 게 북한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죠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북한이 지금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이 대화 기조에서 지금까지 생긴 이 상황 변수들을 종합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평화겠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이게 평화의 메시지가 나오긴 할 텐데 그러니까 대화와 제재 이 두 가지 양날의 칼을 어떻게 가져갈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가장 초강력 최초로 원유 공급을 제재에 포함시켰다. 네. 부분 차단하죠. 네. 의미를 갖고 2375 제재안도 결국은 마지막에 군사 옵션을 배제한 네. 외교적 방법. 평화라고 네. 하는 표현은 굳이 안 쓰고 네.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교하려면 뭐 한 대 땅 쏘고 외교합니까? 그러진 그러니까요. 않잖아요. 예. 외교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게 유엔 총회가 국제 무대잖아요. 네.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제 기조연설하고 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외에도 이제 뭐 세계 네. 정상이 다 모이기 때문에 지금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텐데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그렇죠. 더 좀 압박을 강화하는데 주력이 모아질 것이다. 예. 이번 주에는 주로 이제 외교전의 전개로 보여지고요. 자, 이게 오늘 아침에 이 뉴스가 하나 아마 실검에 지금 올라와 있어서. 요건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네. 건데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우리가 이 얘기도 해줘 밤 11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엠바고로 걸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렇죠. 아, 아니요. 네. 미국에서 걸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청와대가. 아 청와대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할 줄 모른다.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기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예. 보면서 우리 대통령의 연설문도 수위 조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 요 정도로 이게 하겠습니다. 신베를린 선언 때도 똑같은 양상이었는데 그렇죠. 상당히 이제 대북 논조를 강하게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원래대로 평화의 길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원칙이에요.